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럭키 여행입니다. 3대 지수 커버드콜에 이어서 이번 영상은 일든맥스입니다. 일든맥스는 지수 기반 커버드콜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투자 방식이고 변동성도 높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높은 분배금만 보고 성급하게 들어갔다가 실패하는 것보다는 먼저 이 상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들어가는 것이 현명한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든맥스 투자를 고민 중이신 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딱 3번만 보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일든맥스를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비유는 지수 기반 커버드콜은 건물주라면 일든맥스는 장사, 사업입니다. 건물주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나오고 투자 원금의 변동성도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장사, 사업은 처음부터 마이너스 구조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구매한 기기나 설비들은 감가상각이 되고 고정적으로 인건비, 세금 등 지출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원금, 즉 사업 가치를 얼마나 잘 지켜내면서 얼마나 빨리 투자 원금 회수가 가능한지가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기나 설비는 노후화되면서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그 상태에서 매출을 제대로 못 올린다면 순이익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종목을 고르실 때는 일반 주식 투자하듯이 저점에 사고 앞으로 올 수 있는 종목을 골라야 합니다. 이 말은 저평가된 사업을 인수해서 앞으로 장사를 잘하고 그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주식, 즉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주식을 고르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렌트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렌트카 사업을 시작하려면 렌트를 해줄 차량이 필요하겠죠. 이 차가 바로 일든맥스 ETF의 기초자산입니다. 이제 이 차로 고객들에게 렌트를 해주고 현금 흐름을 창출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일든맥스 투자에서 분배금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차라는 것은 구매한 순간부터 중고차가 되고 시간이 갈수록 많이 운행할수록 차값은 점점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건 차의 종류입니다. 인기가 많고 잘 나가는 차는 감가상각도 천천히 일어나고 수요도 많아서 더 많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인기도 없고 자주 고장나는 차는 유지비는 많이 들고 렌트 수익은 적어서 원금 회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일든맥스 고배당 ETF가 바로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투자 초기부터 기초자산을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든맥스 투자 초보자가 착각하는 것은 주식 가격에 집중하는 사고입니다. 일든맥스 ETF의 주가가 마이너스가 되는 건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건 주가가 얼마나 잘 버텨주고 얼마나 꾸준히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물렸다는 표현보다는 현금 흐름이 줄었다는 상황을 더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일든맥스 ETF를 원금 회복 목적으로 물타기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든맥스는 구조적으로 주가 하방 압력이 강한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물타야 한다면 나스닥, S&P 500, 다우존스처럼 장기적으로 상승 흐름이 강한 자산에 물을 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다만 기초자산이 현재 저평가되어 있고 향후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현금 흐름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일든맥스 ETF의 수량을 늘리는 전략은 충분히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일든맥스를 물렸다고 생각하신 분들을 위한 대응 방법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적어도 크게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내가 투자한 종목이 앞으로 회복 가능성이 있는 자산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면 손절까지 염두에 두고 다음 알려드릴 대응을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든맥스 ETF를 팔지 않고 마이너스 상태에서 계속 보유하면서 매달 나오는 분배금을 성장 자산에 재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QQQ, 스파이, 다이아처럼 장기 상승성이 검증된 자산이나 좀 더 공격적으로 QAD 같은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구글, 마소, 엔비디아, 아마존 같은 개별 성장주에 재투자합니다. 이렇게 모은 성장 자산이 오르게 되면 언젠간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하게 되는데 그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손실 중인 일든맥스 ETF를 일부 매도해서 총 수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절세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천만 원을 테슬리를 상장일에 투자를 하고 총 2년간 투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테슬라 주가 손실은 마이너스 1240만원, 세후 분배 회수금은 1430만원입니다. 이 분배금을 같은 기간에 QAD를 모았다면 24년 11월 27일 기준 QAD의 손익금액은 1060만원입니다. 만약 이 당시에 QAD 가격이 고점이라고 생각하여 전량 매도를 할 경우 비과세 250만원 제외한 금액의 양도세는 179만원 내년에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손실 중인 테슬라를 813만원만큼 매도해서 손실을 확정 지으면 총 수익이 0이 되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1등 매수 투자를 조금 실패하더라도 확실한 자산을 모아가면 그 실패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초자산의 일부분을 1등 매수를 가져간다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기초자산의 100% 투자한다면 저가에 매수해서 고가에 매도해야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기업의 미래를 믿고 장기 보유를 하고 싶다면 수량을 모아갈 수 있는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 현금을 내 주머니에서 꺼내 쓸 건지 아니면 자산에서 만들어진 분배금으로 쓰는지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장주를 투자하실 때 1대 매수를 일정 비중을 섞는다면 현금 흐름을 확보하면서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테슬라를 보겠습니다. 테슬라를 투자했더라면 주가 수익률 마이너스 62%, 양도세 분배금을 다 포함한다면 총 수익률은 23%, 테슬라에 투자했더라면 총 수익률이 63%입니다. 그런데 테슬라 70%, 테슬라 30% 비중으로 가져간다면 테슬라 분배금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면 수익률이 51.6%이지만 여기서 테슬라의 분배금이 나올 때마다 테슬라를 꾸준히 사모았더라면 62% 수익률입니다. 테슬라에 100% 투자한 결과와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1등 매수는 주식 가격에 집중하는 사고가 아닌 현금 흐름에 집중하시고 같이 가져가신다면 성장주 투자를 선호하신 분들께서는 이 방법은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1등 매수로 풍차 돌리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투자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산 증식 목적이라면 좋지 않은 전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방 압력이 강한 자산에 분배금을 재투자하게 되면 내가 받은 분배금의 복리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1등 매수 ETF 구조상 콜옵션 프리미엄과 ROC를 포함해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미국과 달리 ROC로 지급되는 분배금도 15% 원청 징수 대상이며 금융소득에 포함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가 상승에 제한적이고 분배금은 세금 때문에 수익률이 줄어들고 여기서 다시 재투자하게 되면 자산 증식보다는 오히려 자산 복리 효율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풍차 돌리기 관련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영상 카드를 누르시면 백테스팅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1등 매수는 주도적으로 투자하는 자산이 아닙니다. 투자 포지션은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매달 들어오는 분배금을 통해 현금 흐름을 만들고 그 현금으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준비하는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비중으로 투자하는 것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현금 흐름이 필요해서 1등 매수를 많이 가져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최종 목표는 자산 증식보다는 양도소득세 절감과 현금 흐름 창출하는 장사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1등 매수는 분배금이 주목적이고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저점을 맞추기 어렵다면 분배락 이후에 분할 매수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1등 매수도 결국 저점에 매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 저점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식 투자에서도 분할 매수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데 1등 매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1등 매수는 분배락일에 주가가 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시점을 잘 활용한다면 평소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MSTY의 경우 분배락일 기준 3개월 동안 꾸준히 매수했더라면 평소보다 약 20%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다시피 MSTY 분배락일에는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분배락일에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주가가 회복합니다. 참고로 이 흐름은 단기 채권 ETF, 스고브 배당 흐름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므로 함께 비교해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1등 매수 ETF는 현금 흐름의 크기를 극대화해주는 말하자면 MSG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 ZQ 1000만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한다면 예상 월 분배금은 9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0%만 요즘에 핫한 MSTY를 투자하게 된다면 예상 월 분배금은 16만 7천 원으로 85% 증가했습니다. 물론 1등 매스의 리스크인 주가 하락으로 예상 손실 금액은 1년 기준 50만 원입니다. 하지만 투자 금액 대비 감당 가능한 리스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1등 매스를 20%까지 늘리게 된다면 세전 25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 전략은 약간의 1등 매스를 섞어서 현금 흐름의 크기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등 매스는 전체 자산의 5%만 보유해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총 자산이 1억이라면 그중 5%인 500만 원만 1등 매스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MSTY에 투자한다면 예상 현금 흐름 연간 400에서 450만 원, 예상 주가 리스크 약 마이너스 250만 원 수준입니다. YMS를 선택할 경우에는 현금 흐름 연간 200만 원, 예상 리스크는 약 100만 원입니다. 보시다시피 적은 비중으로도 상당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5% 자산을 스파이, QQQ, 개별 성장주, 현금으로 구성하게 된다면 중간에 차익 실현 발생했을 때 양도세 상쇄용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동시에 1DMS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 덕분에 심리적 안정감도 함께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과 세금 관리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1DMS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1DMS 종목은 단기적인 상승보다는 꾸준한 상승의 힘이 강한 종목이 좋습니다. 커버드콜 ETF 구조상 단기 하락 시에는 주가가 그대로 하락하고 반대로 상승할 때는 옵션 구조 때문에 수익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변동성이 큰 자산보다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자산이 더 유리합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만약 큰 하락 이후에 저점에 잘 매수했다면 변동성이 큰 자산일수록 분배금 회수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상승의 힘을 가진 대표적인 기초자산이 아마존, 넷플릭스입니다. 차트를 보시다시피 아마존 Y, 넷플릭스 Y 주가를 보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반대로 단기 급등 자산 테슬라, MSTR입니다. 차트를 보면 강한 상승이 올 때마다 커버드콜 주가가 잠시 회복될 수는 있지만 진입 시점이 나쁘면 회복이 매우 어렵고 분배금마저 줄어들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 5월 20일 기준 1DMS ETF 추천 리스트입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매주 지급되는 종목입니다. 초보자 추천으로 YMX, YMAC을 추천드립니다. YMX는 1DMS 대표 상품으로 다양한 종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 흐름을 보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YMAC입니다. 매그니피센트 7 종목 기반 상품입니다. AI, 빅테크 트렌드에 강한 기대감이 있다면 추천드립니다. 월 평균 분배율 YMX는 4%, YMAC 3.3%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 중심이 LFGY입니다.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보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월 평균 분배율 5에서 6%입니다. 다음 종목은 울티입니다. 과거 성과는 부진했지만 최근 월 분배 지급에서 주 분배 지급 전환된 이후에 추세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주요 콜옵션 기초자산은 TQQQ, 팔란티어, 테슬라, 엔비디아, 코인베이스로 변동성이 높은 자산 위주로 거래하고 있으니 투자 시 유의 바랍니다. 월 평균 분배율은 7에서 8%입니다. 참고로 지금 시장은 저점에서 많이 반등한 만큼 지금은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시 또는 분배락일에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A그룹 추천 종목은 테슬리, TSMI입니다. 월 평균 분배율 테슬리는 5에서 7%, TSMI는 3.5%입니다. B그룹 추천 종목 FBY, MBDY, 팔란티어 Y입니다. 월 평균 분배율 FBY 3.3%, MBD 4.5%, 팔란티어 Y 7에서 8%입니다. C그룹 추천 종목 AMDY, 코니, 넷플릭스, 페이팔 Y입니다. 신규 종목으로 후위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DMS에서 신규 종목이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시장에 관심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 평균 분배율은 AMDY 4%, 코니 7.5%, 넷플릭스 3.8%, 페이팔 3%입니다. D그룹은 디즈니, 커버드콜, MSTY, SMCY입니다. 월 평균 분배율 DISO 2.6%, MSTY 8.5%, SMCY 7.2%입니다. 분배금이 높을수록 변동성이 매우 큰 기초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DMS ETF대에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분과 그렇지 않는 분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추천하지 않는 대상입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수익을 노리며 진입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 초보 투자자인데 높은 분배금만 보고 상품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많은 비중을 무리하게 투자하는 경우,
주가 차익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주식의 가격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추천 대상입니다. 현금 흐름 확보가 필요하신 분, 특히 어차피 사용할 자금을 매달 분배금을 받고 싶으신 분, 양도소득세 절감 전략이 필요하신 분, ETF 구조와 리스크를 먼저 이해하고 진입할 준비가 되신 분, 비쌀 때 사지 않는다 라는 원칙을 지키고 저렴할 때 분할 매수가 가능하신 분, 초장기보다는 1년에서 2년 정도 투자 계획을 가진 분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저는 일드매스 투자한 지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직접 투자하면서 느낀 어려움도 있었고 그만큼 얻은 배움도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가 가격만 판단한다면 일드매스는 분명 좋게 보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상품이 폰지 사기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일드매스 구조로 이해한다면 분명 다른 면에서 도움 줄 수 있는 상품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자료만 보지 않고 직접 투자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은 1년 동안 일드매스를 경험한 투자자로서 이 상품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그 감각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알려드린 내용만 잘 이해하셔도 왜 이걸 투자하냐, 기초자산보다 수익률이 낮은데 세금도 늘고 건보료도 걱정된다 같은 시선과는 분명 다른 관점에서 일드매스를 바라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정보의 차이가 아니라 투자 경험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도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 미국 주식으로 럭키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